네, 안녕하세요. 빌사남의 노크 김윤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대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빌사남의 노크.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조심스러워요. 되게 정치적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하실 분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 그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재건축, 재개발에 대해서 공약들을 좀 볼 거예요. 제가 일단 후보는 3명으로 정했습니다. 첫 번째 이재명 후보, 두 번째 김문수 후보, 세 번째 이준석 후보, 이렇게 3명 공약을 주로 좀 말씀드릴 거고, 일단은 세 후보 다 완화하겠다라는 얘기를 다들 했어요.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시군구에 좀 위임하겠다라고 해서 그 시군구가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,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정말 확 올려주겠다.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되게 완화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완화를 해준다라고는 했지만 조금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풀어주겠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여러분들 세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세금 얘기를 좀 해보자면, 우선 첫 번째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세율을 좀 유지하겠다,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엄청 완화해주겠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종부세를 완화해주겠다, 양도세를 줄여주겠다, 세금 완화적인 얘기를 좀 되게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, 그러니까 이제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올려주겠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, 이재명 후보는 기존 세율을 좀 유지하는 방향 쪽으로 좀 얘기를 했고,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를 엄청 줄여주겠다, 엄청 적극적으로 완화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고, 이준석 후보는 완화는 해주는데 보유한 사람 위주로 좀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세금적인 부분은 좀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상업용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던 것 중에, 일단 첫 번째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라는 정책을 좀 얘기를 했어요. 뭐 이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바꾸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,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, 저희가 이제 오피스텔로 인해서 뭐 취득세가 중과되거나 주거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. 근데 그런 거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이렇게 미분양이나 상가 공실들이 되게 많은데 분양이 아니라 조금 임대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좀 바꾸겠다,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,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역시나 이제 계속 좀 완화적인 그런 뉘앙스로 좀 얘기를 많이 했고,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가 임차인 보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고,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고질적인 공실 부분 아니면 미분양 부분을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유동성 있게 바꾸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. 정책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책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저는 공약들을 얘기했던 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,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냐, 뭐 이런 질문들도 좀 많이 받아요.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. 이런 정책들이 하나하나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, 근데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금리나 경제 상황이 더 클 것 같습니다. 뭐 윤석열 정부 때도 다 완화해주는 정책으로 하긴 했는데, 그때 이제 금리가 확 오르기도 했고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갔거든요. 이런 많은 후보분들의 공약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금리나 경기 상황이 좀 영향이 더 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금리라든지 경기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.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건물을 사겠다,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,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빌딩 사는 거는 진짜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. 왜냐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되게 높아요. 주택은, 건물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최대치 다 받아도 30%거든요. 근데 주택은 80%입니다.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 사는 건 아닌 것 같고, 차라리 서울시의 대단지에 똘똘한 아파트를 하나 사놓고 그 이후에 뭔가 여유 자금이 생기면은 이런 빌딩 투자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,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빌딩을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도 좀 유심히 보시고, 그리고 앞으로 내가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공약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참고해서 부동산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투자할 수도 있고 빌딩을 투자할 수도 있고 뭐 토지를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이런 부동산을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. 그 후보들이 내는 그런 정책들도 되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을 좀 세심하게 보신 다음에 앞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